안녕하세요. 강현재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가 미리 지정했던 마지막 변론 기일이 진행되죠. 헌재가 이대로 추가 변론을 지정하지 않으면 최종 변론 한 번 정도 거쳐서 바로 선고가 가능해집니다. 지금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증인만 해도 3명을 추가로 신청한 상태인데요. 만약에 헌재가 추가 변론 기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면 오늘 이 증인 채택도 아마 거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먼저 신청했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증인 채택도 채택하지 않았죠. 윤 대통령 측이 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증인 신청한 이유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기존에 국회 내란 특조위 등의 여러 장소에서 발언이 윤 대통령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이 불리한 진술들을 이미 한 것에 대해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증인 신청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재가 문영배가 한덕수 증인을 거부한 것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진술에 대해서 기존에 이미 했던 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진술을 아마 그대로 이용하고자 하는 생각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지금 헌재 공보관도 아직까지 헌재가 추가 기일을 지정했느냐에 대해서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변론 중에 어떤 판단을 얘기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이 어처구니 없이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재판에 대해서 이영림 춘천지검장이 작심 비판을 했네요. 지금 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는 일제 치하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 라고 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검거돼 재판을 받는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1시간 30분간 최후 진술 기회를 줬고 안중근 의사가 재판부에게 할 말 다 했으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고 할 때까지 이 안 의사의 주장을 경청했다는 거죠. 물론 근본적으로 이 재판과 지금 윤 대통령 재판이 비슷하다는 이유에서 근거를 든 것이 아니라 이 절차적인 문제. 재판이라는 것은 절차가 첫째도 중요하고 둘째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중요한 절차를 공의롭게 정의롭게 그리고 이 재판을 받는 당사자의 인권과 방어권의 문제를 충분히 보장해 줬을 때 그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승복 가능하다는 거죠.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판 과정, 이 절차적 정의. 아주 첫 번째 선결 조건인 겁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의 이 판결 결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이 나왔을 때 절대로 승복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도 지금 이 헌법재판소의 재판 진행 행태가 형편없이 부정의하기 때문이죠. 또 오늘 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방위 의원들이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을 회유한 정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곽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을 애초에 했던 인물이죠. 이 성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김현태 대령을 공식적으로 불러 면담을 했다. 그런데 이 김 단장이 민주당 의원들한테 완전히 이용당했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먼저 이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곽 전 사령관 회유에 나섰고요. 또 이 김 의원이 곽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서 항의 방문 형식으로 내가 갈 테니 자연스럽게 위병소에서 나와라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5일에 있었던 이 질의에 있어서도 곽 전 사령관에게 미리 불러주면서 답변을 미리 준비하고 6일에 이 김 의원이 운영하는 유튜브에 출연해 원하는 답변을 유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2월 10일에 있었던 국방위 정회 시간에 박범계 의원이 곽 전 사령관을 회유했다. 이상엽 민주당 전문위원이 먼저 만나 곽 전 사령관 회유를 시작한 후에 부승찬, 박범계 이 민주당 의원이 와서 곽 전 사령을 1시간 30분 가까이 회유했다라는 겁니다. 박 의원이 곽 전 사령관에게 답을 연습시키고 박 의원이 받아 적은 후 본인이 적은 문장을 그대로 답변하도록 강요하면서 이 리허설을 진행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민주당 의원이 직접 어떤 변호사를 불러서 변호사 조력 등 필요한 모든 것을 민주당에서 해주겠다. 곽 전 사령을 보호해주겠다. 걱정하지 말라. 또 공익 제보자 추천도 해주겠다. 라고 얘기했다. 계엄이 있었던 건 있었던 것이고 이 계엄 직후에 관련 핵심 군인들을 특정 정당, 민주당의 의원들이
여러 차례 만나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진술과 답변에 관해서 관여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돼 있죠. 이러한 행동도 사실 형사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단순히 이와 같은 내용을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이 관련된 민주당 의원들 이 3명, 4명 정도를 반드시 이 고발 조치하는 적극적. 자, 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근본적으로 하자 있는 그런 재판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이 재판관들의 구성이죠. 심리와 판결을 최종적으로 누가 합니까? 재판관들이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재판관들부터가 애초에 투명하고 깨끗한 그런 재판관들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뭐 극좌 4인방이라고 불리는 이 4인은 자신들의 이 성향 자체가 극좌 편향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족, 뭐 남편, 동생 등등이 전부 다 이 편향돼 있는 극좌 집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출신의 재판관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피도 하지 아니하고 기피 신청도 기각했죠. 여기서부터 일단 이 재판은 재판이 아니라 그야말로 개판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 이후에 이어진 모든 일련의 것들을 보십시오. 진행 과정에서 속도만이 중요할 뿐입니다. 왜 속도만 중요할까요? 결론을 이미 내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빠르게 윤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죠. 결론을 이미 내렸기 때문에 정말 윤 대통령이 이 탄핵이 되어야 하는 그런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궁금증 또는 깊이 들여다보겠다라는 마음이 애초에 없는 거죠. 이와 같은 것들이 이후 구체적인 재판 진행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죠. 증인 신문 시간을 제한하거나 또 윤 대통령 측의 증인 신청을 기각하고 그리고 또 이 형사재판에서조차 이 당사자가 부동의하면 사용할 수 없는 증거인 검찰 조서들을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강력하게 항의를 한 상태죠. 그랬더니 뭐 문영배는 평의에서 논의해 보겠다 이런 답변으로 회피했습니다. 막 나가자는 거죠. 이 법도 뭐도 없는 그런 재판이 된 겁니다. 명색이 헌법재판소라는 곳에서요. 또한 이 계엄의 절차적 요건인 국무심의를 거쳤느냐 안 거쳤느냐 또한 다소 미비하더라도 거쳤다고 볼 만한 그런 어떤 정황들이 있느냐 이건 역시 대단히 중요한 이 심리 사항 중에 하나인데도 그것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연일 국무회의라고 볼 만한 것이 없었다. 국무회의가 없었다. 이런 식의 진술을 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윤 대통령 측에서 한덕수 총리를 증인으로 불러서 반박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마땅함에도 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깔끔한 이 진술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싶다는 뜻에서 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헌법재판소에 부르는 것을 거부했죠. 뿐만 아니라 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핵심 증언을 했던 이 관계자들의 증언 자체가 진술 자체가 애초에 특정 정당의 의원들, 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상당히 오염돼 있다. 그것에서부터 출발했다라는 겁니다. 관계자들도 많고 지금 말들이 서로 지금 계속 변경되고 다르고 모순되고 그러한 진술들을 하게 된 배경부터가 지금 오염돼 있고 그리고 국민이 선출한 현직 대통령의 대통령직을 박탈할 수도 있는 그런 재판. 180일 이내가 아니라 1년, 2년을 해도 모자랄 수 있는 그런 재판이어야 마땅한데 정말 터무니없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이냐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두 눈을 치켜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또 만나요.